두 번째 아내의 음모. 강태호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큰아들 강민수는 대학교 3학년, 둘째 강민재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태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가정에서는 쓸쓸한 호랍이었다. 아내 수정이 세상을 떠난 후 태호는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그를 맞았다.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식사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태호는 우연한 기회에 윤서영을 만났다. 서영은 35세의 미혼 여성으로 한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영은 첫인상부터 태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고인이 된 아내 수정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어서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다. 서영도 태호에게 호감을 보였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후원 업무 때문에 만났지만 점차 사적인 만남으로 발전했다. 6개월 후 태호는 서영에게 프러포즈했다. 서영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마쳤고 직장에서도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태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영은 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강남의 고급 주택, 성공한 건설회사, 그리고 각종 부동산 투자까지 대략 10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어 서영은 태호에게 완벽한 여자친구 역할을 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러졌다. 태호의 친지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그리 화기애애하지 않았다. 특히 두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큰아들 민수는 처음부터 서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자신보다 겨우 8살 많을 뿐인 새어머니가 불편했다. 더욱이 서영이 자신들에게 어머니 행세를 하려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컸다. 둘째 민재는 형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어색해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 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서영은 결혼 초기에는 좋은 새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태호 앞에서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로 보이기 위한 연기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영의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 특히 민수는 서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 6개월 후 첫 번째 갈등이 터졌다. 서영이 집안 인테리어를 대폭 바꾸려고 한 것이다. 고인이 된 수정의 흔적들을 모두 없애고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고 싶어 했다. 민수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함부로 치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호는 두 편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새 아내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 결국 절충안으로 중요한 물건들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서영과 민수 사이의 갈등은 표면화되었다. 민수는 서영이 자신들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서영은 민수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겼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서영은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태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있는 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서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태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호의 서재에 있는 각종 서류들을 몰래 확인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지분 현황, 은행 잔고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태호의 재산은 생각보다 더 많았다. 부동산만 80억 원, 회사 지분 30억 원, 현금과 주식 20억 원까지 총 130억 원에 달했다. 서영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문제는 태호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들들 명의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큰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이었다. 서영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서영은 우선 태호와 아들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재산만 노린다는 식으로 은근히 말했다. 또한 자신이 너무 어려서 아이들이 무시한다며 태호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태호는 처음에는 서영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서영이 계속해서 아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민수가 자신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서영의 말이 떠올랐다. 서영은 또한 태호에게 자신만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나이가 있어서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압박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생긴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두 아들이 있고 나이도 있어서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서영은 이를 두고 태호와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큰아들 민수는 서영의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새어머니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아버지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민수는 서영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을 통해 그녀의 과거를 추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서영이 말한 경력과 실제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또한 서영이 결혼 전에 다른 부유한 남자들과 만난 적이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하지만 모두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민수는 서영이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동생 민재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도 새어머니에 대해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두 형제는 서영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다. 어느 날 민수는 서영이 아버지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서영은 민수를 보자 당황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수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서영의 말대로 자신이 새어머니를 질투해서 그런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다. 대신 민수는 서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와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영은 민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수를 집에서 내보낼 명분을 만들어야 했다. 서영은 태호에게 민수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짓 고발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서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다. 태호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충격받았다.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아내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불려가서 추궁당했다. 그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태호는 서영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았다. 민수는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영은 더 나아가 민수가 평소에도 자신을 불편하게 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견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 태호는 큰 고민에 빠졌다.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그는 민수에게 독립하라고 말했다. 내 학교 3학년이니 이제 혼자 살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수는 아버지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자신의 말보다 새어머니의 거짓말을 믿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기로 했다. 민수가 집을 나간 후 서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렸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한 것이다. 이제 둘째 민재만 처리하면 태호의 재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었다. 민수가 집을 나간 후 서영은 둘째 민재에게 집중했다. 민재는 형보다 순진하고 조작하기 쉬워 보였다. 서영은 민재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서영은 민재에게 형이 집을 나간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수가 원래 성격이 까다로워서 아버지와 갈등이 많았다며 독립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설득했다. 처음에 민재는 서영의 말을 의심했다. 하지만 서영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잘해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고등학생인 민재에게는 당장의 혜택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서영은 민재를 통해 태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민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태호에게 어필했다. 적어도 하나들은 자신을 인정해 준다며 태호의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서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이용해서 태호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재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태호가 실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서영은 민재에게 나쁜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다. 겉으로는 민재의 교우 관계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민재가 비행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 친구들은 모두 서영이 돈으로 매수한 아이들이었다. 민재는 처음에는 그 친구들을 좋아했다. 재미있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다. 하지만 점차 흡연, 음주, 심지어 도박까지 하게 되었다. 서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모른 척했다.
결국 민재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것이다. 학교에서는 퇴학을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태호는 둘째 아들의 문제에 큰 충격을 받았다. 큰 아들도 문제를 일으켜서 집을 나갔는데 둘째마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참담했다. 서영은 태호를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만족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실망한 태호는 점점 서영에게만 의존하게 되었다. 서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호에게 재산 관리를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서영은 태호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 쉽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호는 서영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만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서영은 태호를 설득해서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했다. 혹시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라는 명목이었다. 태호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 또한 서영은 태호의 회사 지분도 일부 자신 명의로 이전받았다. 부부가 함께 경영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였다. 태호는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 은행 계좌도 서영이 공동 명의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가정 경제를 아내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태호를 설득했다. 태호는 오히려 서영이 집안일까지 챙겨줘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몇 개월 만에 서영은 태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신 명의로 이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태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서영은 태호의 건강을 핑계로 각종 보험을 들게 했다. 물론 수익자는 모두 자신으로 지정했다. 태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경제적으로 문제없도록 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서영의 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민수가 갑자기 집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동생이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민수는 집에 와서 더욱 확신했다. 서영이 분명히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집안 분위기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아버지도 많이 지쳐 보였다. 민수는 동생 민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형에게 자신이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들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새어머니가 소개해준 친구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민수는 이 말을 듣고 서영의 계획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서영이 의도적으로 민재를 망치려 했던 것이다. 민수는 동생에게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수는 아버지의 재산 상황도 알아보려 했다. 서영이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서영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태호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가 새어머니를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서영은 민수가 돌아온 것을 크게 경계했다.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녀는 더 빨리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영은 태호의 음식에 독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번에 죽일 수는 없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서서히 건강을 악화시켜야 했다. 그녀는 의학 서적을 공부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 태호는 점차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는 진단만 받았다. 태호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민수는 더욱 의심을 키웠다. 그는 몰래 아버지의 음식을 검사해 보기로 했다. 지인 중에 의사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음식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면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종류였다. 민수는 서영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민수는 즉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아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며 민수를 오히려 의심했다. 민수는 할 수 없이 증거를 더 수집하기로 했다. 그는 서영의 방에서 독을 발견했다. 또한 서영이 인터넷으로 독성 물질에 대해 검색한 기록도 찾아냈다. 민수는 동생 민재와 함께 아버지를 설득했다. 두 아들이 함께 나서자 태호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시기와 서영의 행동들을 연결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태호는 서영이 없을 때 그녀의 방을 뒤져보았다. 서류들 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서영 명의로 이전한 문서들과 거액의 보험증권들이 있었다. 태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태호는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독성 물질 때문에 간과 신장이 많이 손상되었다고 말했다.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했다. 태호는 분노했다. 서영의 말만 믿고 아들들을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태호는 서영을 추궁했다. 처음에 서영은 시치미를 뗐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은 자신이 가난하게 살아왔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호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분노했다. 태호는 서영의 냉정한 모습에 경악했다. 3년간 함께 살면서도 그녀의 진면목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태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서영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또한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받은 것도 사기죄에 해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서영의 과거가 모두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에도 부유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었다. 태호는 그런 여자의 마지막 타겟이었던 것이다. 법정에서 서영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였으며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태호는 서영 명의로 이전된 재산들을 모두 되찾았다. 하지만 도구로 인한 건강 손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의사는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이 감옥에 간 후 태호는 두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특히 민수에게는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민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이 워낙 교묘해서 아버지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위로했다. 민재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서영이 소개해준 친구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태호는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서영 때문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태호는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다. 건강이 좋지 않기도 했고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대신 민수가 회사 일을 점차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대학으로 복학했지만 주말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웠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민재도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 나쁜 친구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공부에만 집중했다. 성적도 많이 올라서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3년이 지나면서 태호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가족들은 매주 돌아가신 어머니 수정의 묘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영 사건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과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호는 서영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아들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서영만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다. 또한 태호는 재혼에 대해 완전히 생각을 바꿨다. 아들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민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 나서서 구해낸 경험이 큰 자신감이 되었다. 민재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갔는지 반성했다. 서영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나쁜 길로 빠질 뻔했던 것을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서영이라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의 끈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태호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이야기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항상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5년이 지났다. 서영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태호와 아들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훌륭한 경영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민재는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서영 사건 이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성장을 보며 뿌듯해했다. 태호의 건강은 거의 회복되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관리한 덕분이었다. 의사는 이제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여전히 매주 수정의 묘소를 찾았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해주었다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어느 날 태호에게 서영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서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태호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렸다. 이미 용서할 마음은 없었고 다시는 그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태호는 아들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서영이라는 악몽 같은 시간은 완전히 과거가 되었다. 민수는 여행 중에 아버지에게 말했다. 서영 사건이 없었다면 가족의 소중함을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쁜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고 했다. 태호도 동감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재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잘 지켜주자고 제안했다. 가족이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태호는 두 아들과 함께 이런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꼈다. 서영의 음모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그녀가 노렸던 재산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자신은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욕심으로 접근했던 계획은 결국 파탄 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태호와 아들들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한 가족이 되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